안녕하십니까. 원주국제통 안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리즈 와이먼, 그랜 맥커문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리즈 와이먼은 이런 CEO라든가 어떤 경제 경영의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이 멀티플라이어잖아요. 이건 멀티플라이어 뜻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책 속에서 멀티플라이어란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집단의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디미니셔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은 뛰어나나 IQ가 150 이상인 사람이 많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집단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디미니셔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제가 ROTC로 간부 교육을 받을 때 간부에는 네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간부, 똑똑하고 게으른 간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간부, 멍청하고 게으른 간부. 이 중에 제일 좋은 간부가 똑똑하고 게으른 간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혼자 다 하려고 들지 않고 일을 잘 나눠주고 자신이 할 일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멀티플라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디미니셔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간부입니다. 자기가 똑똑해요.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미니셔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악의 간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간부인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 팀이 망가지기 때문에 최악의 간부는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간부를 갖다가 판단할 때 멍청하고 게으르다고 판단한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도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봅시다. 그럼 멀티플라이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팀이 일하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책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신의 의견보다 팀 내의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팀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죠. 이와 반대로 디미니셔 같은 경우는 내 일, 마이 잡을 하기 위해서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며 직책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팀 내 결정 과정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팀을 사용한다는 어떤 정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멀티플라이 리더십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팀원의 능력을 파악해서 배경, 꿈, 비전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법을 파악하죠. 시간과 공간,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능력을 확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엑셀에 재능이 있다. 잘 하지 못해요. 그럼 엑셀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팀원이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갖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멀티플라이어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반면에 디미니셔 리더십은 팀원의 현재 능력까지만 합니다. 필요 없을 시에는 방출을 하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시 필요한 능력자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팀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자원이라든가 이게 점점 커지는 결과가 초래를 하게 되고요. 자신이 일하는데 팀원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팀원이 나한테 서포트를 해주니 내가 서포트 해준다고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디미니셔 리더십을 한마디로 준다면 독선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플라이어 팀의 업무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요? 자, 능력에 따른 업무 부여를 합니다. 직책보다는 능력을 따지게 되어 있고요. 토론을 통해서 과정 및 결과를 도출합니다. 팀의 방향만 멀티플라이어 리더가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하고요. 팀원 간의 불화를 조정하는 역할을 갖다가 합니다. 멀티플라이어 팀에서는 한계치를 설정해주고 방해자를 제거하고 팀원 간의 조정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팀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팀을 갖다 우려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디미니셔 팀의 업무 스타일은 직책에 따른 업무 분담을 합니다. 능력보다는 직책을 갖다가 우선하고요. 자신의 의사결정을 팀에게 지지를 요구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다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시 실행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 여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시킨 걸 어디까지 했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놔야지 내 일에 딱 끼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팀을 자신의 업무 실행 기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멀티플라이어 팀의 장점은 뭘까요? 팀 리더의 업무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잘 나눠주기 때문에 팀 리더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팀원의 자율적 토론으로 다양한 관점과 창조적인 성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적은 인원 자원으로 높은 성과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한 단점도 있죠. 결과물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토론의 부작용입니다. 또
또한 집중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갖다 이걸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팀원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팀 내 불화시,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유명한 리더가 해도 치명적인 문제로 발전을 해가지고 팀이 진보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반대로 디미니셔 팀도 역시 장점이 있어요. 결과물이 빠른 시간에 나온다는 겁니다. 팀 리더의 선택이 빠르기 때문이고요. 모든 자원, 팀원의 집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팀 내 불화시에도 팀 리더의 능력만 충분하다면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반대로 단점도 있는데요. 팀 리더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한 팀 리더의 선택과 집중만으로 관점이 부족해 새로운 해법이나 해결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죠. 또한 조직의 거대화, 부실화가 우려되며 많은 인원, 인적 자원으로도 기대한 성과 이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대한 성과까지만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멀티플라이어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실패의 리스크는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확률의 문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 리더가 만약에 방향을 하나 잘못 설정했을 경우, 아니면 관점이 부족했을 경우 문제를 갖다 해결할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떤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게임을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많은 관점과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결과를 생산이 가능한데, 제가 우주볼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옛날에 우주 경쟁을 할 시절이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우주선 밖에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볼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실험 끝에 2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선 무엇을 썼느냐? 러시아에선 연필을 썼습니다. 즉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건이 다른 관점으로 있는데 탑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을 해가지고 우주 볼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는 우주에서 쓸 수 있었던 어떤 필기구였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많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집중됐을 때는 쓸데없는 너무 소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200%, 300%까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들을 안 하고 필요한 일들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라이어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멀티플라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일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익명 설문지라든가 외부 컨설턴트, 주식 분석 및 경쟁업체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디미니셔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미니셔인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팀원, 팀, 가정 모든 부분에서 내가 디미니셔인 그러니까 부분을 인정을 하게 돼야지만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점차 멀티플라이어적 요소를 도입해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재판단으로 잘못된 건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책 소개 후 감상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의 집단지능을 경영에 연결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인생은 팀플레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운명에서 기업, 국가의 운명까지 지능이나 능력보다는 관계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독재적 리더십, 디미니셔를 갖다 더 선호하지만 민주주의적 멀티플라이어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책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멀티플라이어 여기까지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